해봤습니다. 이거 똑같은 이야기고 바이러스 위드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거고, 그리고 바이러스 위드스가 임플란트에서 처음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이유는 이제 이거죠. 플랫폼 스위칭이 나오면서 뭐냐면은 치아에서는 인펙션 존이 있어요. 이 치아가 치석이 있으면은 2mm가 떨어진 곳까지 리셋이 오는 거예요. 알베올라 본이 페로돈달 리가멘트가 후퇴를 해요. 치석이 있는 데부터. 왜? 클린 존을 만들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가 바이올로직 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브 인펙션이 되는 거고, 그거는 마찬가지로 플랫폼 스위칭이 그래서 생긴 거고, 그건 뭔가요? 그 배틀 존, 이뮨 존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게 바로 그 코넥티브 티슈 역할을 하는, 어태치먼트 역할을 하는 임플란트에서 바이올로직 디멘존 2mm, 3mm, 임플란트는 치아보다도 1mm 정도 더 크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즉 픽서가 볼에 묻혀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뮤코자는 3mm 정도의 그 연조직이 커버가 되어 있어야 거기가 이런 존 오브 인펙션을부터 저항을 할 수 있고, 옛날에 이걸 몰랐을 때는 그냥 플랫폼 스위칭을 안 했을 때는 거기가 존 오브 인펙션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2mm 정도 본 로스가 왔던 거고, 그걸 피하려고 우리가 하리존털하게 플랫폼 스위칭을 만들자 이렇게 돼가지고 바이올로직 위드스라는 개념이 막 임플란트에도 적용되고 막 그랬는데, 깊이를 계측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뭔가 개념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제가 15년 전에 심은 임플란트예요. 15년 전에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플랫폼 스위칭을 했고 여기는 안 했죠. 그래서 2012년이나 16년이랑 비교하면은 여기 스위칭 안 했던, 플랫폼 스위칭 안 했던 본이 로스가 왔고 뒤에는 안 오고 있다는 게 조금 신기해서 넣어놨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뭐 지금 제가 했던 말씀을 했다가 제가 이렇게 정리하려고 영어로 집어넣고, 예. 옛날에는 임플란트를 굉장히 2차원적으로 심었던 것 같아요. 3차원적으로 심지 않고 이머전지 프로파일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CT를 치지도 않고 그랬으니까 알베올라 크레스트가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심어가지고 보면은 사실은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조금 한 10년 되는 분이 온다고 하면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저 어쩌면 인펙션이 됐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잘 닦아야 되는데 하고 잘 물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요새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개념적으로도 테크닉적으로도 여러 선생님들도 동의할 거예요. 발전을 한 거죠, 우리가. 옛날에 뼈만 중심을 뒀잖아요. 그랬을 때 바이올로직 위드스를 갖다 생각 못했으니까 그렇게 바이올로직 위드스가 충분히 임플란트 주변에 3mm 정도 있어야 된다 하고 생각하면서 임플란트 심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뼈를 녹이면서 이렇게 확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조금 스페이스가 음식물도 많이 끼고 조금 더 비신적인 임플란트를 했는데, 뭐 임플란트 이렇게 해도 성공을 했던 시절이 있고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분명히 뭐든지 발전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개념 없이 심었을 때는 금 로스가 오고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페로 임플란타이티스니 아니냐 하는 것도 다른 측면이 같아요. 이거는 피지올로지까지 어댑테이션 되는 과정이고, 우리가 CLP를 갖다가 이제 할 때 그 바이러스 위드스를 존중 안 하면 본 로스가 온다고 하는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인펙션 쌓이면 없으면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바이러스 위드스를 스스로 연조직 커프를 만들기 위해서 갔던 것이지, 이거 자체가 뭔가 프로그레시브하게 임플란테스가 가는 건 아닌 거가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치아의 바이올로직 위드스를 임플란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이게 바이올로직 위드스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치아는 평면이지만은 임플란트는 3차원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똑같은 개념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건 또 다른 케이스인데, 이거는 이거 보시면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에트라우마틱, 이미디트 임플란트 리플레이스먼트 할 때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에트라우마틱하게 발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라비알본 0.5mm 정도밖에 안 된다고도 해요. 그 라비알본을 갖다 찢어지지 않게 발치를 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독일에서 재밌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이게 보여드리니까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동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데넥스라는 건데요. 선생님 아시나요? 이거 보셨어요? 도르의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이거 있으면은 치아 저희 구멍을 일까기는 하지만은 이거 재밌어요. 굉장히 쉽게 발치를 할 수 있어요. 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다 포스트를 넣고 꼽아요. 그래서 고정을 얻고, 그리고 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도르래라는 건 그렇잖아요.
1mm를 움직이기 위해서 1mm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10mm를 갖다가 1대 10으로 힘을 작용을 하면은 10분의 1 힘을 갖고 우리가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거리를 많이 움직이면은 힘을 갖다가 10분의 1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씩 큰 힘을 갖다가 누적시킬 수 있다라는 게 도르의 원리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만든 기구거든요. 이제 베넥스라는 것이고. 근데 분명한 거는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알만한 회사들은 다 알아요. 이거 만드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비싸서 못 쓰지, 이거 쓰는 줄 아는 회사들은요, 이걸만 찾아서 이걸로 발치. 하나도 트라우마 안 받고 발치가 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보세요. 사실 뭐 이거 파는 사장님 와서 자꾸 하라고 했는데 안 산다고 그랬어요. 내가 구강외과인데 내가 발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사고 나서는 재미에 붙어가지고 이거 갖고만 해요. 특히 임플란트를 바로 심어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소리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소리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뻑 하고 나와요. 여기서 이제 작용과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배치알을 보호하려고 퍼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뒤에서 뭐 하고 있냐면 도르래에 계속 돌리고만 있어요. 돌리고만. 이제 아까 보셨죠? 쑥 나와버려요. 전혀 알베올라본이 손상 안 받고 있고, 이제 제가 이제 페이스북도 하고 가끔 이제 해외 연사들 보면요, 다 이거 쓰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저널에도 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디트 임플란트를 할 때 아이트로바이트 발치를 해야 되고, 이거 쓰는 거에 좋다, 나 이거 썼다고. 그래서 임플란트 심는 거, 이제 이거는 너무 이제 기본적이라서 제가 말씀 안 꺼냈지만, 자, 어디를 기준으로 심어야 되나요? 팔라탈 쪽으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두고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사실 심을 때 약간 방향을 틀어요. 처음에 팔라탈 쪽으로 심다가 나중에 싱글러 쪽으로 약간 틀어서 심어버리거든요. 왜? 결국은 싱글러 쪽으로 나와야 우리가 보여처리 예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기회가 돼서 동영상을 찍은 게 있어가지고 제 케이스 보여드리는데, 저는 드리지만은 우리가 그 웰락은 임플란트 드릴링 할 때 처음에 2mm 드릴링만 고속을 하고 나머지 저속을 하잖아요. 그 습관이 붙어가지고 다른 임플란트 할 때도 2mm 드릴링 말고는 나머지는 다 저속으로 하는 습관이 있어요. 왜? 그게 매니퓰레이션도 좋고 분명히 절삭력이 나오는데 뭐하러 그냥 환자 물 들어가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본도 모을 수 있고 시야 확보도 되고 방향 조절도 되고. 그래서 특히 이미디에이트 임플란트 할 때는 처음에 드릴링만 잡고 그 다음부터는 저속을 해야 되잖아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었고, CT를 나중에 찍어가지고 이 라벨볼이 충분히 남아있으면 마음이 편하는 거죠. 여기가 최소 2mm 이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기준이 그렇습니다. 벅팔볼에서 크레스트에서 1mm 내려가는 곳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게 처음부터 머릿속에 넣고 임플란트를 심으라. 네. 그래서 이제 연조직의 실링이 굉장히 중요한데, 걔네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가 치아는 코넥티브 티슈 어태치먼트가 있잖아요. 미케니컬하게 붙어 있어요. 정션을 에피셀름도 있고 코넥티브 티슈 어태치먼트도 있고. 그런데 치아는 헤미데스모즘도 있고, 근데 뭐 임플란트에도 헤미데스모즘이 에피셀룰리한 정션에 있다 없다 막 논란이 많은데, 아무튼 인티미티하게 콘택이 있고, 거기 면역세포가 있고 블러드 서플라이가 갖고, 거기서 스템셀이 있기 때문에 연조직을 우리가 충분한 두께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갭스에 대한 미스 언더스탠딩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계속 제가 했던 말씀인데, 그걸 갖다가 딱 요약을 갖다가 하는 거 쉽지 않아가지고 영어로 계속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기본 개념은 그렇고, 나중에 뭔가 하나 테이블이 나오는데요. 그거 보시면, 아, 그렇겠구나, 이해가 됐을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치아는 이제 블러드 서플라이가 페리오돈탈 리가멘트에서도 오고, 페리오스티움에서도 온다고 하고, 미코사에서도 온다고 하는데, 임플란트는 페리오스티움에서만 오니까 그 뼈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연조제를 갖다가 이런 모형을 지키려고 그러면 그 밑에 뼈가 없으면 이게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치주 교과서에 보면은 항상 그 치주에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도 그 잇몸에는 항상 면역세포가 있다는 것이죠. 면역세포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염증이 없어도 깨끗해 보이는데도 면역세포가 있다는 건 거기서 계속 우리 몸을 갖다가 방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죠.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이거 제가 이 환자 만든 케이스예요.
스위스 플러스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이분이 흔들렸는데 흔들리면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근데 흔들리는 거 그냥 쓰다 보면은 안쪽이 망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크류 루즈닝이 와서 스크류만 바꾸면 되겠지 싶었는데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루즈닝이 왔는데 계속 썼으니까 안쪽이가 구조적으로 박살이 된 거예요. 임플란트를 뽑을 수밖에 없었어요. 뽑으면서 연조직을 약간 얻어가지고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좀 기계가 있어가지고 임플란트 주들을 항상 연조직이 있다는 거. 이거죠. 치아는 이게 있어요. 제가 임플란트를 많이 하지만은 자연 치아를 아끼는 것도 굉장히 관심이 있고 사랑니가 있을 때는 사랑니 이식을 좀 많이 해요. 사랑니는 이게 있거든요. 이게 있어요. 사랑니는 이거죠. 바로 코렉티브 티슈 어태치먼트라는 것이 밴드가 우리 여기 본과 1학년 때 배운 거예요. 주행 방향이 4가지로 흐르는 그 코넥티브 티슈의 리가멘트들이 이 코넥티브 티슈를 이제 지탱하고 있다. 그게 이제 치아 이렇게 트리스테탈하게 이렇게 박혀 있다라는 거지. 치아에 꽂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아는 이거 피부로 보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밥을 못 먹어가지고 그 여기다가 튜브 꼽아가지고 그 밥 먹는 사람 있잖아요. 튜브 넣어가지고 위에다가 밥 넣어주고 그거는 꽂혀 있는 거죠. 근데 치아는 꽂혀 있는 게 아니라 피부의 연속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임플란트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 계속 면역 셀프를 통해가지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이오로직 위드스를 존중해야 되고 바이오로직 위드스를 존중을 하려고 하면은 그 밑에 뼈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블러드 서플라이가 페리오스톰에서밖에 안 오니까.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인데 뭐 그러면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션 레플스랩이 있고 그 길이가 몇 미리가 정도 되고 뭐 이런 얘기거든요. 뭐 그냥 3mm다 치아는 자연 치아는 2mm다 뭐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